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20%에서 40% 정도가 감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근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70세가 되면 폐활량도 평상시에서 6배부터 8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예비력이 생기고 또 노력에 따라서 오히려 젊었을 때만큼의 수준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 몸은 단련에 의해서 쇠퇴와 마모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꾸준히 단련을 한다면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방부제 미모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방부제 안 먹었어요. 자, 심장이 뛰는 한 절망은 없다고 하죠.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상관없는 것처럼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 심장이 뛰고 열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젊다. 이거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맞나요? 맞죠? 제 말이? KFC 네. 아시죠? 네. KFC의 하얀 수염 할아버지. 네. 네네. 예. 커넬 이제 샌더슨이라는 이분은 1008번째 실패를 딛고 네. 1009번째 이제 성공을 했던 이제 분인데 네. 그 나이가 65세였어요. 네. 그리고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이제 개혁법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리스 헤덕이라고 하는 네네. 분은 이제 89세 때 4,800km를 횡단하면서 그 이제 개혁에 관련해서 알렸던 이런 네. 분이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이분들의 의지,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 용기, 모험심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이와 상관없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우리가 탓하지 말고 지금 다시 도전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계점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또 한계라는 건 극복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한계를 극복하는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노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는 일자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실제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2의 직업을 가진 여성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네. 그녀의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다시 청춘으로 환승한 그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아주 매력적인 분 함께 네. 하실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놨으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전문가들은요, 다채로운 경험과 능력, 지혜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적재적소에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인생의 제2의 직업을 찾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를 통한 노인의 사고, 보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건강, 빈곤, 역할 상실, 고독, 정말 4개의 힘든 것들, 어려움 이런 것들인데 이 4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시니어 인턴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니어 인턴십이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의 약 이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한해서
고령자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고령자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주고 매칭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사업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고용 창출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업이 고령자를 아예 장기적으로 이제 채용할 목적으로 네. 이제 연수 측면으로 약 3개월 동안 기업에서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라고 일을 시키는 형태죠. 네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3개월 동안에 지원금을 해주는 네. 이러한 형태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이러한 3개월 지원 후에 이게 일시적으로 기업에서 지원금 형태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정책상 3개월이 그럼 끊기고 났을 때 정말 고용으로 승계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지원 방향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끊고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니어 인턴들이 하는 업무하고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받는 급여 수준이 한 60%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50% 이하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 최저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노년에 계셨던 노인분들의 일하는 형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 하나 이제 호텔 앤 리조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단체 급식 그 다음에 외식 주방 보조 네. 이런 분들이 한 500명의 정도의 시니어 사원들을 채용을 했고요. 네. 지금 한 1000명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올해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 한 5, 6일 정도 근무하고 40시간 근무하면 월 한 150에서 180 정도를 네. 가져가고 4대 보험 중식비도 네.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좋은 일자리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LH 같은 경우도 시니어 이제 사원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 단지의 뭐 주택 관리라든지 임대 운영, 그 다음에 입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하고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 한 63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네. 받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시니어 인턴십이요.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단순히 그냥 소개만 해주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뭐 인프라가 구축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네.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참 지금까지는요. 나이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멋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고령화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녀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재취업을 원하는 시청자의 고민. 저희 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 누구보다 멋쟁이이시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십니다. 65세까지 마트에서 식품 판매를 하셨고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저도 더 이상 할머니가 일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지 여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생계형 취업, 자아실현형 취업 등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저는 할머니가 일하신 만큼 합당한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연구소에서 우리 할머니께 두 번째 직업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고민은요. 할머니를 대신해서 손녀딸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할머니가 올해 72세이시고 한동안 일을 하시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신데 할머니께 두 번째 직업을 선물해주고 싶다. 참 예쁜 우리 손녀의 그런 편지였는데요. 네. 박사님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이 사연을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쩜 멋쟁이 네. 할머니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건강 체력 유지를 정말 잘하신 72세 할머니로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일단은 일 자체보다는 실제로 할머니의 외로움과 그다음 무력감,
그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처하기 위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직업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무작정 그냥 직업을 가지라, 뭐 일을 하세요라는 개념보다는 네. 그다음에 이제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요. 네.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에 네.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할머니의 이제 건강하고 멋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 상태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판단 기준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우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들의 문제점도 있죠. 있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전업주부로서 지금까지 이제 노인의 이제 그런 시니어층으로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워킹맘을 하더라도 실제로 다시 전업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네. 하나인데 특히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쉬는 분들의 이제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제 불안과 분노에 대한 증세가 조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죠. 왜냐면 이제 실제로 불안하죠, 이제. 그리고 우울증하고 이제 무기력증, 무력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면 치매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불안감이 네,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신체적인 노화의 가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있는 것도 뭐 온몸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든 하셔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경제적 비용에 대한 상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한계,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용돈을 받아 쓰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도 하나의 노년층들의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박사님 아까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생계형 취업, 자아실현형 취업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실제로 어찌 보면 있는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을 그럴 것 한 같아요. 거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계형 취업은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든 중장년층이든 노인분이든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훨씬 그렇죠. 더 많죠. 그다음에 자아실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개성해서 자기의 직업으로서의 전문인으로 개성이 되고 움직일 때 네네. 자기가 이제 자아 만족을 느끼고 실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생계형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급여 수준 같은 경우도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한 50에서 한 150 정도 수준을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일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생계형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창출이 되고 좀 질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대신에 지금 보면 패스트푸드나 주유소, 커피숍, 그다음 편의점 이런데 이제 고령자나 이제 시니어 분들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간략하게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전문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가기 때문에 통역이나 어학, 간병, 그다음에 뭐 학교, 의료, 보건 이런 쪽으로의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환원하는 해당이 네. 되는 게 우리가 자아실현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할머니께서 인터넷을 못 하셔서 대신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요즘은요 일자리 정보나 뭐 교육 정보 이런 게 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못하면 주위에 아시는 분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죠. 그렇죠. 꼭 굳이 뭐 인터넷을 못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취업하는 사례가 훨씬 더 높게 한 25% 네. 이상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멋쟁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좀 더 교육을 받고 컴퓨터 활용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제 하게끔 연습을 시키고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가져간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제가 어제 편의점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노부부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건데 할아버지가 제가 물어봤어요. 82세고
할머니가 75세세요. 와. 근데 계산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코드를 안 찍으시대요. 왜요? 그럼요? 그냥 계산기로 그러니까 주인인 거죠. 네. 그 가격대를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어떻게 그걸 다 외우세요 했더니 슈퍼마켓만 35년 하셨어요. 전문가셨군요. 그래서 물건 들어오면 그 가격대를 바코드 찍는 것 대신에 이거를 해서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는 편하시죠. 거죠. 대신에 네. 이제 다량인 경우는 찍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육도 굉장히 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할머니를 위한 우리 솔루션. 일단 제공해 간략하게 네. 보면 이제 동일업 쪽에서 식품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주 정정하시다면 일단 시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새로운 분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이제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똑같은 것을 뭐 오랫동안 하셨다면 또 루즈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식상감을 이제 느끼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용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네. 항상 새로운 데 좀 도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성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시니어 30. 자, 뼈 빠지게 일어봤자 월급은 찌꼬리. 살만하다만 일하지 않는 게 할머니 건강 유지에도 좋지 않을까요? 외로움을 느끼신다면은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도 방법이지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 또 아이디 띠띠빵빵님입니다. 70이든 80이든 자신의 직업을 갖는 것은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취업 알선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함께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 건강한 사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넷을 못하시니까 우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함께 일다운 일을 찾아보시길 추천해요. 그리고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시려면은요, 이력서나 면접 보는 방법도 코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댓글을 읽어주는 직업 이런 거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아, 저요? 새로운 직업 찾으신 거. 아, 그래요? 이거 재미들렸나? 실시간 댓글 분석, 뭐 아나운서, 뭐 캐스터. 괜찮네요. 아, 괜찮습니까? 네, 시니어 일자리로. 그러면 화요일을 그냥 온갖 댓글 코너로 해서 하죠. 네. 네. 선생님, 세 분의 댓글을 봤는데요. 네. 박사님, 일단 댓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쉽지 않은 이제 내용들이고요. 네. 일단은 할머니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할머니가 더 일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데 단지 이제 손녀가 그냥 할머니의 안위를 위해서 네네. 또는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할머니의 의견을 좀 정치하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응원 댓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더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우리가 응원하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아이디 건강한 삶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노년층의 이력서, 이렇게 면접 보는 거 방법도 이렇게 코치해줘라 그러는데 네. 이건 어때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장년층만 넘어가더라도 네. 이력서를 잘 쓰고 이렇게 본 것만 있지, 실제로 본인이 작성하는 건 또 서툴어요. 그렇게. 너무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던 문방구 이력서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죠. 단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력서 작성하실 때 뭐 작성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또 한글을 또 모르시는,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네네.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증빙 자료라든지 이제 풀어내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을 좀 중시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은 예전 사진 또는 지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네.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미소 없는 얼굴, 그러니까 할머니의 전형적인 얼굴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보는 분에서도 이분이 어떤 나이대인지 추측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력서와 이제 그 관련된 항목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컨설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자로서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면 그 노인분들보다 다 어리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질문을 하더라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제 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또 잔소리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청을 하는 자세가 또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네. 해서 말도 되도록이면 좀 또박또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이제 어필하면 면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뭐 청년이나 중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직업관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냥 가서 내가 남의 일을 도와주고 품앗이를 하고 서로 간에 그냥 일해준다라는 개념이지 어찌 보면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 만족을 하는 이 정신 가치관도 같이 이제 직업관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일을 한다 했을 때 나름대로 뭐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아들 뭐 다 동원해서라도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습득하고 좀 배우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네. 이제 미소 짓고 고객 응대법, 네네. 예, 지금자님처럼 이렇게 좀 밝은 미소로 웃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청결하고 또 노인분들도 나도 성실하다 네. 이러한 이제 마인드, 그 다음에 자세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노년의 취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제2의 직업을 가진 여성분을 모시고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얘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힘줘서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오늘 나올 그녀에 대해서 직업에 좀 우리 채인 씨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전직 교사로 활동하다가요,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 자신만의 직업을 찾았어요. 오늘의 그녀는. 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애프터스쿨 사업단 단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젊은 친구들의 꿈에 직업을 갖는 그녀. 아우, 너무 궁금해요. 빨리 만나봤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노년의 만족도 높은 직업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 노년의 새로운 직업을 갖는 노하우, 그녀가 왔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황원역에서 청춘역으로 환승한 그녀입니다. 구신자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근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조금 낯이 근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70세인 구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70세이시라고요? 네.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말이 안 나. 네. 진짜 70이세요? 네, 47년생입니다. 어머나. 근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목소리도 같이 조금 네.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젊으시죠? 네. 시니어 모델 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활동하게 된 계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초등교사로 30년 명예퇴임을 한 후에 네. 좀 집에서 지내기가 좀 무료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서울시 노인취업센터에서 그 시니어 모델 훈련이라는 그 과정을 강좌를 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전혀 생소한, 저랑은 정말 생소한 건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했어요, 거기를. 네. 그래가지고 수료를 했는데 제가 하게 된 계기는 그때 어떤 한 분이 그 참여해 주셨는데 그분이 성공 사례로 강사처럼 모셨는데 할머니, 아주 머리 하얗게 세신 할머니이세요. 근데 광고 모델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델하면 우리의 그 상식적인 모델은 아주 그 키 크고, 스마트하고 네. 키 크고 저는 키가 작지만 네. 아주 세련되고 네. 의상도 화려하고 개성 넘치고. 그런 거로 네.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분이 모델이라는 그 모델을 붙인다는 걸 보고 제가 저도 그러면 모델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네. 다행히 이제 거기서 수료를 했고 이어서 강남 시니어 그 센터라는 그 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시니어 모델 사업단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광고 모델도 하고 예.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뭐 TV 광고도 하고 TV 방송도 하고 또 무슨 제가 뮤직비디오 출연도 했었고 한 3년 2014년 15, 16 지금 3년째인데 네. 여러 가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낯이 있게 그러셨군요. 느꼈었나 봐요. 네. 근데 사실 모델 활동이라는 게요,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교육을 받았다고 예. 하셨는데, 이렇게 뭐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나요? 이런 시니어 모델들을 예, 위해서? 근데 그 복지기관에 시니어 그 모델 사업단이 있는 곳이 있고 네. 없는 곳도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훈련 처음에 우리가 그 서울시에서 훈련해준 센터 거기서 네. 배운 게 워킹 자세, 또 이런 발성 연습, 네. 그 호흡, 그다음에 이렇게 대사 훈련이라든가 하여간 웬만한 그 모델로서 네네. 갖춰야 할 소양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그래도 배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예. 구신자님께서 전직이 선생님이시죠? 네. 말씀하시는 게 딱 선생님이. 그렇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니, 그냥 똑똑똑. 네. 노년에 모델 활동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좀 요즘 많은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우리 박사님. 네. 지금 한 2006년도 이후로 이제 시니어 패션쇼를 이제 시작이 이제 됐다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이제 패션, 학교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 메이크업, 네네. 그다음에 연기, 댄스, 뭐 코디, 뭐 다양한 이제 부분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포즈 잡는 법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뭐 모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 교육받는 것보다는 솔직히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에너지를 그럼요. 가지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 교육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워킹 한다면 네. 걷기의 바른 자세죠. 그렇죠. 그다음에 호흡법, 발성법, 그다음에 메이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또 흥미와 취미로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가지고 뭐 반드시 모델로 안 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시니어 관련된 의류 분야가 지금 이제 굉장히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류가 이제 발달이 되면 젊은 사람이 이 시니어 옷을 입고 모델로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지가.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도 또 증가하고 네. 편한 옷, 정장, 그다음에 각자의 이러한 의류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어르신이고 뭐 시니어다, 뭐 고령자다, 노인이다 이런 글 두지 말고 이러한 모델이라든지 패션 또 이런 것 교육에 대해서 참가를 함으로써 활력을 또 네. 얻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교사와 모델 정말 전혀 다른 예. 분야인데 그렇게 직업을 바꾸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예, 교사라는 건 그 남들이 볼 때 언행이 그렇죠. 바르야 되고 남의 모범이 돼야 되죠. 모범이 돼야 되고 또 남의 눈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행동이 남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항상 그 내향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되니까 네. 외향성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굉장히 내향성이고 또 모델은 외향성인데 그런 것을 바꾸는 그 과정이 네.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정말 어색해서 아우 이러다가 내가 못하는 거 아닌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적극성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좀 저를 다부지게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많이 힘든 거를 극복했죠. 네. 근데 지금 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지금 선생님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거는 내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역시 외향적으로 보여요. 그래요? 예, 많은 학생들 앞에서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과 모델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네. 아니 이렇게 교사에서 이제 모델로 정말 다른 분야로 가셨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훈련 받는 것도 조용히 가서 훈련 비밀로. 받고 그냥 연수도 혼자 조용히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알게 됐는데 제가 남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들하고 딸이 아유 엄마 저러다가 몇 번 하고 말겠지. 그러면서 별로 반응도 없고 그냥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저기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고 뭐 잡지에 나오고 네. 이렇게 뭐 하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머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그러면서 무관심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 보이더니 요새는 좀 많이 막 모니터링도 해주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또 적극적이고 그래요. 협조적이고. 좋게 구신자님이 직접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교사 활동하고 모델 활동하고 어떤 게 더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약간 모델 쪽으로 네. 내 취향은 모델 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사가 천직으로 생각하고 교사로 근무했던 할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아동 교육에 제가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또 모델을 하면서 저는 어떤 것에 올인하면 거기에 푹 빠져들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네.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도 해보니까 네. 저한테 참 잘 맞는 옷 같아요. 잘 맞는. 네. 그렇군요. 네. 모델 활동을 하시면서 좀 보람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예. 거고 힘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좀 그러신가요? 보람을 느낄 때는 나를 인정받을 때, 예. 그리고 나를 표현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고, 네. 또 남들이 나를 참 멋있다, 그럴듯하다, 또 식구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또 화면에 나오면서 처음에는 제가 모른 척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주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워했거든요. 네.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날 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나중에는 알아주니까 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꼈어요. 아까 잠시 얘기 나왔는데요. 시니어 모델은 생계형 일자리일까요? 자아실현형 일자리일까요? 일단은 규정을 짓는다면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아실현형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교사로서의 이제 억압된, 그렇죠. 외향적으로 아까 김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라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통솔하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는 항상 억압된 부분이죠. 아까 남의 네. 의식을 이제 시선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폭발했다고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제 끼가 내내 끼가 이제서야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전환점을 가져가는 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생계 유지보다도 그 일에 대한 만족과 집중, 그 다음에 새로운 일에 대한 만족을 이제 계승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모와 상관없이도 이런 모델이나 또 자기의 새로운 부분을 자아실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모델 활동이라는 게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으세요? 좀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건강은 우선 건강이 따라줘야 되죠. 그렇죠. 뭐 지금 저희 또래들은 뭐 허리가 아프다, 또 뭐 어깨가 아프다, 뭐 이렇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을 유지해야 네. 뭐 워킹도 하고 그렇죠. 하죠. 건강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더 그렇죠. 하셔야겠네요. 건강 관리가 첫째예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저도 약간 허리는 아파요. 근데 보행에는 지장은 없으시고. 예, 근데 이제 열심히 그래서 뭐 만보 걷기 이런 걸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잠시 저희에게 자랑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저 이거 머리 염색하나요? 머리 하나도 없어요. 이러셨는데. 네, 저희가 정말 놀랬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예, 예. 특이하게 뭐 딴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렇진 않아요. 먹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즐겨 먹는 건 없고 소식을 하고 저런. 소식하는 말이 안 나요?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일을 하시면서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100% 만족. 네, 맞습니다. 저희는 좀 솔직한 걸 좋아해요. 네. 선생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급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다 틀리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불러줄 때도 있고 네. 광고나 뭐 이런 잡지나 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또 그 불러주는 곳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은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취미에서 조금 벗어난 것 뿐이니까 흡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이제 시초예요. 그러니까 급여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급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마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전문 용어가 나와요. 네, 자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 모델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을 합니다. 자격은 없고 우리가 말하는 그 20대, 30대 분들은 자격이 있겠죠. 그렇죠. 키 얼마, 뭐 몸무게 얼마, 뭐. 근데 저희 노인 그 시니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시니어의 모델은 그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광고도 뭐 네. 의료 광고라든가 뭐 의약품 광고라든가 음식 먹는 광고라든가 뭐 다양한데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얼굴이라든가 키라든가 그런 게 전혀 무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있고 신체가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조건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해야 되고 또 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기회가 오지 않을 때 저 주변에도 저랑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많이 중도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온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올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다리는 그런 네.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래 못 기다리고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끈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조 박사님, 시니어 네. 모델들 지금 뭐 앞으로 2006년 이후에 많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 좀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노년에 대한 시니어 일자리, 뭐 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에 대한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계속 크게 발전될 것 같고요. 실제로 모델을 떠나서 이제 모델도 포함되고 아까 의류도 포함되고 뭐 의료, 보건 다 포함되겠죠. 네. 이 시니어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크게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젊은 사람들만 모델한다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빨리 그 시기에 맞게끔 대처하고 그 스타일에 맞게끔 또다시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관리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관리해야 되는 또 특수 부위가 따로 있잖아요. 또 네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니어, 시니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꼭 시니어가 다 되고 나서 모델이 되기보다는 시니어 때도 차츰차츰 준비해서 이제 어찌 보면 시니어 때 이제 완벽한 또 네네. 또 그 모델로 나간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일자리에 대한 창출은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서서 서울시 애프터스쿨 사업단 단장으로도 네. 활동하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애프터니까 방과 후라는 네. 뜻이겠죠. 애프터 스쿨 방과 후. 네네. 이제 강남 시니어 클럽에만 있는 거 많지는 않아요. 사업단이.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초, 중, 등 그 종사자들, 은퇴 교직자들이나 또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그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아동들에게 학습 지도와 또는 보육 지도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옛날에 우리가 학원에 가면은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만 주로 매달리는데 네. 저희는 인성교육과 가정에 가서 1대1로 아이를 지도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좀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성적 향상을 위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기본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서비스를 업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네. 그리고 또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아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네, 네. 안심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원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학부모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좀 가정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1대1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네. 애프터스쿨 사업의 단장으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박사님 지금 이제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두 그렇죠. 가지 일이 어떻게 잘 맞는 직업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또 안정적이고 이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네. 부분과 아까 내면과 외면의 어찌 보면 이제 상극을 하나로 융합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빠른 직업에 대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말씀 못 하시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부끄럽고 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이제 성향으로서는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시고 뭐 노인이 돼서 이 일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뭐 죄책감도 느낄 수도 있고 미안함, 뭐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구신자 단장님을 모시고 제2의 직업을 얻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녀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단장님, 황혼의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노하우는 제가 약간 좀 적극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지,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교회 직장을 하면서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무 좀 무료하고 활동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여러 개 한 거예요, 여기저기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가장 제 첫째 관건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한테 맞는 것을 제 옷을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면서 제가 이게 나한테 참 맞겠다 하는 거를 얼른 캐치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투자도 해야 되겠고 또 연수 같은 거 있을 때 네. 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연수도 받고 그런 거를 나한테 접목시켜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정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직접 다 실천하셨네요. 적극적이시고요. 예. 되게 본인에게 구체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체계적이고. 네. 용의주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그렇죠. 삶을 예, 예. 영위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지만 새로운 직업을 얻으셨지만 사실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이런 노년 직업 시장에 대해서 혹시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네. 요새 노인들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기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또 젊은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또 더군다나 네, 요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만 한다면 자기의 적성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젊은 아이들도 왜 취업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자기의 적성을 제일 먼저 찾는 것처럼 그렇죠. 노인들도 자기가 그 인생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씩은 다 있어요. 네. 뭐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그거를 살려서 그거를 직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말고 자기 적성을 찾고 그다음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뭐라 그럴까 정보를 네. 자기가 제공을 받아야 돼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또 하나는 나라에서 요새 그 시대에 맞는 일자리가 참 많아져야 되거든요. 구태연한 그 일자리는 자꾸 이제 없어지니까 네. 이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주는데 우리가 몰라서 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매치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가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든든합니다. 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의 그녀를 위한 특별 이벤트 영상 메시지 보내기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고마운 분 혹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까 남편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셨죠? 어떻게 사연이 어떤 거죠? 병으로 아, 병으로 그러시구나. 몇년 13년 전에 잃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나의 짝을 이뤄서 더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게 아무래도 적적할 때가 많고 애들은 바쁘니까 자기 일 때문에 엄마를 챙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 네. 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바쁘게 잘 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고요. 예, 예. 네, 영상 편지 어느 분에게 보내고 아들하고 싶으세요? 딸한테요. 아들과 딸. 네. 저쪽에 있는 카메라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해도 보시고, 되나요? 네. 네,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저쪽 카메라 예. 보시고 예. 네, 읽어주시면 돼요. 이찬아, 대학교 1학년 한창 꿈과 낭만에 부풀어 있을 시기에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졸지의 가장이 된 너를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안쓰러웠는데 이제는 어엿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내가 대견스럽다. 엄마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된 것도 내가 뒤에서 엄마를 힘껏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너의 꿈도 이루렴. 그리고 소연아, 너 역시 누나로서 늘 모범적인 모습으로 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느라 애썼고 엄마에겐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느라 언제나 마음 써준 것 너무도 고맙다. 그리고 엄마의 그 새로운 일을 많이 응원해준 것도 고맙고. 근데 너도 이젠 좋은 짝을 찾아.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엄마의 그 소원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면 좋겠어. 너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마. 수연아, 이찬아, 사랑해. 네, 또 오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감동받으셨군요. 들으셨죠? 빨리 짝을 찾으시고 안 보내신 분들. 아니, 저 그쪽에서 감동 먹었어요. 짝을 찾으라는 말에 찔려라. 네. 멋진 편지였어요, 정말. 네. 근데요,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으세요. 자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사실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네 그러시는 거죠. 저는 그런가 사실 봐요. 어머니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이 또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나 어떡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시니어 모델 구신재 선생님과 함께 황혼의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의 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예. 더 멋지게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더 멋지게 성장하고 싶고요.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즐거움이 정말 이제는 느껴져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고 또 시니어 모델로서 앞으로 제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을 지켜야겠고 그럼요. 또 내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과 몸매와 또 배워야 할 모든 네. 그 소양을 다 배워야겠겠죠. 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욕심. 혼자만 그렇게 멋지게 사시지 마시고 우리 다른 그 노년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분들에게도 좀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소박한 꿈을 그냥 접어두지 마시고 그 꿈을 활짝 피고 날개를 펴서 한번 힘차게 날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꿈이 무엇이었고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꼭꼭 숨겨둔 그 자기의 자랑과 꿈과 그 소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한번 사회에 환원시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 박사님. 우리 박사님 말씀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박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 나오셨어요. 자, 그러나 우리 박사님도 우리 노년 여성들에게 아껴졌던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저도.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뭐 멋쟁이 할머니, 뭐 여러 가지 할머니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죠. 할머니, 네. 할아버지 많이 쓰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자식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또 엄마라고 부르지 할머니라고 네. 안 부르잖아요. 네. 즉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외부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나의 인생 자식들한테 이제 많이 희생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삶을 추구하고 또 저승도 찾아보시고 네. 즐거운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 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시원한 솔루션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왔다에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활짝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많은 여성들에게 우리 행복한 선물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수요 특집이 진행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다음 주 조금 복잡해요. 문송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채연 씨 기억하세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국내 기업에서는요, 문과생들이 설 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주 심각하다고 해서, 그래서 실업난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가길 원한다고 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 20, 30대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과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외국계 기업을 왜 선호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와 취업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노인의 신체 그리고 또 심리적인 위축은 노인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 무기력한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게 합니다. 사회활동 이론가들은 사회 참여가 노화에 훌륭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생리적인 면에서도 기계를 쓰지 않고 버려두면 오히려 좀 녹도 슬고 잘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신체와 또 정신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할수록 더욱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 무기력한 삶보다는 여생을 보다 건강하고 또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령을 불문하고 국적도 불문하고 여성들의 자신만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